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백만의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의 심장도 같이 훔쳐간 헐리우드의 대장, 58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섹시함과 멋짐으로 헐리우드를 종횡무진하는 브래드 피트, 빵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2월 18일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 트럭 운송 회사를 경영하시는 아버님, 그리고 지역 학교에서 카운셀러로 일하는 어머님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브래드 가족은 미주리주에 위치한 스프링필드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곳 티카프 고등학교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며 브래드는 연기에 대한 재능을 잠깐이나마 보여주게 되죠. 그 이후 미주리주 대학에 입학해서 저널리즘과 광고를 전공을 하던 브래드는 졸업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불현듯 학교를 자퇴하고 LA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대학 시절의 브래드는 영화는 나에게 있어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하나의 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했었고, 졸업을 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배우를 하기로 용기를 내었던 거였죠. 브래드에게는 오래된 도시에서 연기나 영화 경력을 쌓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곳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무작정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브래드는 다른 이들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하며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냉장고 배달원, 리무진 드라이버, 그리고 치킨 커스튬을 입고 멕시칸 스타일의 치킨 음식점인 엘포엘 로컬을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일을 했었던 건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되기 위한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브래드는 할리우드의 비밀 중 하나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연기 선생님 로이 런던을 찾아가 연기 레슨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로이 런던의 연기 레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주일에 250명의 학생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연기를 배웠던 대표적인 할리우드 배우로는 파메카 젠슨, 행크 아자리아, 샤론 스톤, 제나 데이비스, 패트릭 스웨이지, 제프 골드블룸, 퍼트리샤 아겟, 게리 샌들링, 엘리자베스 버클리, 그리고 포레스트 휘테커가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브래드는 LA에서 생활을 했지만 바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몇몇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광고도 찍게 되는데요. 그중 유명한 광고는 프링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친숙한 배우 아이언맨의 로다 주연이 1987년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레스 댄 제로라는 영화에서도 엑스트라로 잠깐, 아주 잠깐이나마 출연을 했었네요. 그의 첫 영화는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선입니다. 브래드는 희귀 피부병을 가져 어떠한 빛도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주인공 릭을 맡아서 연기했는데요. 그의 첫 주연 작품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내전으로 인해 필름이 유실되면서 9년이 지난 1997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 흥행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특별한 각인도 없이 배우 생활을 하던 브래드에게 그의 존재감을 완벽히 알리고 그의 성공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를 마침내 하게 되는데요. 그 전설의 시작은 바로 1991년 델마 로이스입니다. 영화 델마 로이스는 두 여주인공이 일탈에서 벗어나 여행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로드트립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여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여성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았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섹시하고 매력적인 도둑 제이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 팬들을 만들게 되며 브래드 본인의 매력을 완전히 보여주었죠. 영화 캐스팅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섹시한 도둑 제이디 역을 오디션 보러 온 브래드를 보고 당시 주인공이었던 델마 역할을 하기로 한 제나 데이비스는 눈부신 브래드의 외모 때문에 합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대본을 잊어버릴 정도였고, 브래드가 무조건 배역을 맡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어필하게 되면서 브래드가 제이디 역을 맡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정재 정우성 브로맨스가 유명하다면 할리우드에는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의 우정도 유명하죠. 그렇지만 그 시절 같은 역할 오디션을 보고 배역을 빼앗겨버린 조지 클루니는 너무 멋진 브래드가 싫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두 배우는 여러 작품에서 합을 맞추며 우정을 쌓아나갔고, 두 배우 모두 사이좋게 2번씩이나 피플 매거진 선정 가장 섹시한 남자로 이름을 올려 할리우드의 가장 멋진 브로맨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델마 로이스 이후 제2의 제임스 딘이라는 찬사를 듣게 된 브래드는 1993년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주연에 발탁되며 광대한 자연과 평온한 음악, 그리고 브래드 젊은 시절의 미모가 합쳐져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주며 영화는 비평으로도 꽤 좋은 평을 받으며 브래드가 본격적으로 배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영화 자체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브래드의 영화라는 점에 힘입어 그가 낚시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이 담긴 포스터는 동네 문구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던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로서 조금씩 입지를 잘 다져나가던 브래드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준 그 영화, 바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입니다. 영화 촬영 초반에는 브래드에게 그리 유쾌한 촬영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컨택트 렌즈, 그리고 얼굴의 혈관을 자세히 영화에 담기 위해 30분 정도를 거꾸로 매달리는 과정을 포함한 리얼리티 넘치는 뱀파이어 분장 과정이 너무 힘들어 영화를 중간에 그만두려 고민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브래드는 영화를 끝까지 촬영했고 당대 톱스타였던 탐 크루즈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함께 주연을 맡아 완벽한 뱀파이어 연기를 보여주며 이 영화는 2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며 당시 가장 성공한 뱀파이어 영화가 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 브래드는 12몽키즈, 세븐, 티벳에서의 7년, 조블랙의 사랑, 파이트 클럽, 스네치, 스파이 게임, 오션스 11, 그리고 트로이 등등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영화 흥행은 물론 세계적인 영화배우로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우리 빵형은 대배우가 되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했냐? 아닙니다. 브래드는 같이 연기를 한 여배우들과 유독 스캔들이 많았고 실제로 연애도 많이 해왔는데요. 제일 재미있었던 빵형의 연애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1988년 미국에서는 WBC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자 WBC, WBA, IBF 3대 기급 통합 챔피언인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의 인기가 엄청나던 시기였습니다. 치르는 경기마다 상대 선수를 KO시키며 인간 최종 병기 끝판왕으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타이슨은 배우 로빈 기븐스와 결혼을 하였고 가정폭력으로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브래드 형은 같은 연기학원에서 로빈을 만났고 두 배우는 썸을 타는 중이었습니다. 타이슨과 로빈은 별거 중이었지만 타이슨은 종종 로빈의 집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타이슨이 집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었는데요. 로빈의 차가 도착했고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브래드와 타이슨 두 남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당시의 상황을 타이슨이 과장되고 웃기게 묘사하기는 했지만 당시 브래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마터면 브래드 형 영화에서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되네요. 네, 다소 위험한 연애를 즐겼던 브래드 형, 이후의 연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에서 1993년 영화 투 영 투 다이에서 만나 호흡을 같이 한 줄리엣 로이스와 3년간의 시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둘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되었고 줄리엣은 18살의 어린 여배우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1994년에서 1997년 당시 무명 배우에 가까웠던 기네스 패트로를 보고 첫눈에 반한 그는 데이비 핀처 감독에게 그녀를 강력히 추천해 영화 세븐에서 부부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3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기네스와 연애 당시 브래드는 상남자다운 행동으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기네스를 보호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권력을 이용해 배우들의 꿈을 착취했던 할리우드의 막강한 권력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영화사 미라맥스의 대표라는 권력으로 당시 미라맥스가 제작했던 영화 엠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기네스 패트로에게 부당한 행동을 요구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인 배우 브래드는 영화계 거정이었던 하비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함께 혼쭐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미투 운동 이후 재조명을 받았고 CNN 인터뷰에서 개념 발언을 하며 브래드는 할리우드 대장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1998년에서 2005년까지는 미드 프렌즈로 잘 알려진 제니퍼 애니스톤을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할리우드 부부로 잘 알려진 이들은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돌연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아주 흔한 스캔들이나 루머가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당시 그들의 이혼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 이후 브래드와 안젤리나 졸리의 연애 소식은 전 세계적 스캔들이 되었었죠. 그리고 2005년 영화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촬영을 하며 만나게 된 안젤리나 졸리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안젤리나도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고 브래드 피트도 1번의 결혼 경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혼 없이 2006년 딸 샤일로를, 2년 후에는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과 녹스를 출산하였고 친자녀 이외의 3명의 자녀 메독스, 팍스, 자하라를 입양하여 6남매를 키웠고 2014년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9년이라는 오랜 시간 이후에 결혼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세기의 커플은 이별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 등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원에 제출된 이혼 사유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들의 이혼 소식에 노르웨이 항공사인 노르위전 에어셔틀은 LA행 티켓의 판매를 싱글이 된 브래드 피트라는 광고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브래드의 인기는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완벽한 브래드의 외모 덕분에 브래드는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추는데요. 리바이스, 롤렉스, 하이네켄, 혼다 자동차, 그리고 남성 최초로 샤넬 광고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샤넬 광고는 브래드가 등장해 여성 향수 샤넬 넘버5를 광고를 하는데요. 다소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대중의 반응과 함께 그의 최악의 광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로봇 연기로 유명한 장수원 씨가 복부 운동기기로 패러디하여 광고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국인 미국에서는 SNS쇼에서 패러디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네요. 물론 빵형에게는 흑역사가 되어버린 화장품 광고이죠. 사실 브래드의 첫 화장품 광고는 우리나라 한불 화장품의 광고였는데요. 1995년 4억이라는 모델료를 받고 길들여지지 않는 남자 난 나야 라고 말하며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요. 한불 화장품의 광고가 1995년, 샤넬이 2012년, 17년이 지나도 완벽한 빵형인데 유독 화장품 광고랑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모델료는 4억에서 77억으로 많이 올랐으니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그의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브래드하며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네, 바로 몸짱 배우라는 점입니다. 그의 몸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선망해 많은 남성들을 헬스장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몸인데요. 체지방이 낮아 근육의 데피니션이 잘 보이고 복근 같은 부위도 굉장히 선명해서 시각적으로 민첩하고 날렵하면서 강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영화 속에서 본인의 몸보다 훨씬 큰 적들을 아주 빠르고 날카롭게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슬림하고 날렵한 근육질의 몸매를 영화 파이트 클럽과 스네치에서 볼 수 있었다면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그의 피지컬은 단연코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리스를 연기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는 아킬리스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73kg의 몸무게를 83kg까지 10kg이나 증량을 하며 8개월 이상 헬스 트레이닝과 격투 기술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아킬리스의 숙명이죠. 라이벌인 헥토르 역할을 맡은 에릭 바나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혹독한 무술 트레이닝과 끊임없는 연습을 해왔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완벽에 가까운 그들의 전투씬은 스턴트 없이 두 배우가 직접 촬영을 해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브래드는 유독 영화에서 먹는 장면이 많은데요. 국내 배우 하정우의 먹방 연기 센세이션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죠. 브래드는 먹고 아주 잘 먹습니다. 2014년 영화 퓨리옹보차 국내에 왔을 때도 아주 맛있게 꿀떡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래드의 최근 영화 원스 어퍼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고 로비, 그리고 알파치노 등 역대급 캐스팅과 196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히피 문화가 절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찰스 맨슨 일당이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아내였던 샤론을 포함한 5명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각색된 영화라 1969년의 미국과 할리우드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브래드는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스턴트맨 역할을 훌륭히 소화합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피지컬로 꽃중년이 아닌 짐승중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히피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반격을 가하는 그의 액션과 남성스러운 캐릭터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며 해당 작품으로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가신다면 영화가 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하며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배우로서 커리어도 성공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의 회사인 영화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 제니퍼와 결혼하며 제니퍼, 브래드 피트, 브래드 그레이 3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영화 제작사입니다. 제니퍼 애니스톤과 이혼 당시 제니퍼는 맨션을 선택했고 브래드는 회사를 선택했고요. 그 후에 공동대표로 있던 브래드 그레이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CEO가 되면서 현재는 브래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플랜 B 엔터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미국에서도 받는데요. 영화계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2017년 문라이트, 2014년 노예 12년, 그리고 2007년에는 디파티드로 플랜 B가 제작한 영화가 무려 3번이나 수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마지막 수상작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2017년작 옥자에서 브래드의 회사 플랜 B가 넷플릭스와 함께 공동 제작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최근 이슈는 SNL 방송에서 알레르기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닥터 파우치 박사로 변신을 해서 미국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을 필터링 없이 비판해 속 시원하다는 평가와 헐리우드의 대장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브래드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로서 사랑받으며 많은 영향력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기대되네요. 네, 저의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힘내서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